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가요인 정서의 정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정과정을 지은 정서는 언제 출생하고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중개 문인이면서 호는 과정입니다. 의종의 모친인 공예 태우의 동생의 남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으면서 문장과 글씨에 능했다고 합니다. 1151년 김존중의 참소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곧 다시 부르겠다는 의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배지인 동네에서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다시 불러주기를 간청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정과정입니다. 정서는 정중배의 난으로 의종이 쫓겨나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관직에 등용되었다고 합니다. 정과정은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가요이고요. 유배문학의 효시입니다. 화자의 태도면에서는 왕에 대한 충정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여성 화자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충신 연주지사의 성격을 보입니다. 유배지에서 외로운 처지가 된 작가가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왕에 대한 충정을 표현한 충신 연주지사입니다. 3단 구성과 낙구의 감탄사 아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향가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으로 향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려가요라서 향각의 여유라고 봅니다. 정서가 스스로 호를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정과정이라고 불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곡주의 이름을 따서 삼진작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삼진작은 가장 빠른 곡절을 말하고 일진작은 가장 느린 가락, 이진작은 조금 느린 가락을 의미합니다. 정과정 일행에서 사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님물 그리자와 운이다니 산 접동새 난 이슷 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으 잔월 효성이 아르시리이다. 내가 임을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더니 산 접동새와 난 처지가 비슷합니다. 사실이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지는 달과 뜨는 새벽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행의 나는 시적 화자로 작가인 정서를 의미하고 님은 고려 의종을 나타냅니다. 화자는 울고 지내는 것으로 보아서 유배지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산 접동새는 화자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산 접동새도 울고 화자도 울고 지내니 처지가 비슷한 동병상련의 존재입니다. 접동새는 고려 시가에서 한과 고독의 정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자연물인데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화자가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니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자연물에 빗대어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한과 고독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접동새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삼행과 사행을 보면 아니시며 참소자들이 한 말이 거짓이며 즉 사실이 아니며 허황된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지는 달과 새벽별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잔월 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인 천지 신명입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심판자인 자연물인 거죠. 그 잔월 효성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 구성 중에서 처음 부분인 기 부분으로 화자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과정 5행에서 7행까지 보겠습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아으.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넋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 싶어라.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오행에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혼만은 함께 지내고 싶다고 밝힘으로써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신하로서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과 일편단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멀리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 연주지사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왕에 대한 충정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충신 연주지사입니다. 외로운 처지가 된 남성 작가가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충신 연주지사는 조선시대 정철의 사미인곡, 송미인곡으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행을 보면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벽이 더시니, 즉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은 화자를 음해한 적대자이고요. 원망의 대상으로 화자를 모함하고 임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질한 사람입니다. 이 오행과 육행은 만전춘 별사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작가인 정서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서 유행하던 민요의 구절이나 노랫말을 자신의 창작물에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칠행에서는 어떤 잘못도 허물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직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이나 잘못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처지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다는 모함을 받고 유배를 떠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내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과정 8행에서 10행까지 보겠습니다. 마릿신뎌 사르뿐뎌 아으 님이 나를 하마 니즈시니이까.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뭇 사람들의 참소입니다. 슬프구나.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8행의 마릿신뎌는 뭇사람들이 나를 참수하는 말입니다. 나를 헐뜯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사르뿐뎌는 슬프구나를 해석을 하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또는 사르뿐뎌를 사라지고 싶구나, 죽고 싶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과정은 모두 11행으로 되어 있지만 8행과 9행을 합치면 10행이 되어서 19체의 향과 형식이 같습니다. 10행을 보면 이미 나를 벌써 잊었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정서가 유배를 떠날 때 의종이 곧 다시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 약속을 잊었느냐고 원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자신을 잊은 듯한 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자가 왕에게 자신과의 약속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 구성 중 서 부분으로 변함없는 충성심과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1행을 보겠습니다. 아소 님하 도람 들으샤 괴오쇼셔.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여 마음을 돌리어 내 말을 들으시어 사랑해 주세요.
아소니마. 이 아소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해석을 해서 금기 또는 금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화자가 유배를 떠난 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임금에게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임금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 감탄사인 아소를 사용해서 정서를 집약하고 19채 향가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채 향가에서는 구행이 감탄사로 시작을 하지만 정과정에서는 마지막 행에 감탄사의 위치가 바뀌어 쓰이고 있습니다. 향가의 전통이 남아있긴 하지만 향가 해체기의 특징을 보여주고요. 향찰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향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님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임의 마음을 돌려서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람 들으샤 괴오쇼셔. 마음을 돌리어 내 말을 들으시고 저를 다시 사랑해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면서 창작 동기입니다. 임에게 사랑을 다시 받고 싶다는 것은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관직에 등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3단 구성의 마지막 부분인 결은 임에 대한 간절한 애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에 모순된 감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자신을 찾기로 한 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식이 없자 원망의 마음을 슬쩍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는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배지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리가 이 작품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정과정은 고려가요로 분류되지만 향가의 흔적도 있습니다. 정과정에 있는 19채 향가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낙구에 감탄사 아소가 쓰였고요. 시상이 3단계 구성입니다. 그리고 8행과 9행을 묶으면 10행이 되어서 19채 형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과정에는 고려가요의 성격도 있는데요. 여음구인 아으가 쓰였고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과정은 완전하게 향가로 볼 수도 없고 고려가요로 보기에는 고려가요의 특징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향가와 고려가요의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가의 감탄사는 9행에 있지만 이 작품은 11행에 있어서 19채의 향가의 특성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아서 향가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19채의 향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과정은 고려가요로 분류되지만 정과정은 고려가요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인 분연체가 쓰이고 있지 않고 연의 구분이 없는 비연시입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에 발달한 후렴구가 없어서 이 작품은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과정의 주제는 자신의 결백 주장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임과 이별한 여성의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한 충신연주지사의 시초가 되는 작품입니다. 버림받은 신하와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가 비슷하고 이별의 아픔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는 남성의 목소리보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번과 3번을 보면요. 객관적 상간물인 산접동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고독하고 한스러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자연물인 잔월효성에 의탁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을 보면 유배 문학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고요. 향각의 여유로 향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려가요로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 고려가요 중에서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고려가요인 정서의 정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